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따뜻했죠.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내와 저는 여전히 부부였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정하시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아내가 눈을 떴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담긴 애정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이고 올해 72살입니다. 아내 박영숙은 70살이에요. 결혼한 지 48년째인데 그중 30년은 진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으며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제가 물었고 아내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게 불과 15년 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고 말도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45년 전 결혼 3년 차였던 우리도 저랬었죠. 아니, 더 심했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0살, 아내는 28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였고 딸 하나를 낳았죠.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 월급은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보며 살림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공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들이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아내가 존중을 안 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고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왜요?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술 냄새 나요. 그리고 저 피곤해요.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죠. 부부인데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고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제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긴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남편이니까요.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씩이었어요. 저는 그게 남편의 권리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점점 더 저를 피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1974년 겨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아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병원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아내는 아기를 안고도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아내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장모님은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사위, 영숙이를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100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고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고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남편 복이 있는데 좀 웃어야지.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였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뭘 그만해?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요. 저는 싫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부인데 싫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당신은 내 아내야. 이게 부부의 의무라고. 제가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방을 따로 썼어요. 저는 안방에서, 아내는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잤죠. 부부가 아닌 동거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0년이 됐고 저는 40이 됐어요. 아내는 38이었죠. 딸은 10살, 아들은 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방을 따로 썼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장에서 반장이 됐고 월급은 2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협력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왔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랑하나 봐. 맨날 말도 안 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 둔치에 앉았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불빛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고 남편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공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결혼 25년 차였고 부인과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부부가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우야,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해. 아내도 사람이야.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아내를 존중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영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 할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와의 관계를 포기했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였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985년이 됐습니다. 저는 45, 아내는 43이었어요.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 됐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후배 하나가 이혼을 했어요.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더군요. 형님, 저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자네는 부인을 어떻게 대했나?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잘 대했죠. 돈도 잘 벌어다 줬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피했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선배가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만. 여자는 물건이 아니야. 돈만 준다고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줘야 하는 거야.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고 아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 거지.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어떤 감정인지 관심조차 없었죠. 그저 제 기준대로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꽃집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꽃을 사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요. 저는 망설이다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빨간 장미 10송이였고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서 아내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영수가 이거.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꽃 한 다발조차 자연스럽게 줄 수 없는 사이가 돼 있었어요. 저는 꽃을 식탁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그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1990년이 됐습니다. 저는 50살, 아내는 48이었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아들은 대학생이 됐죠. 아이들이 크면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청년이 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더군요. 딸은 미소를 지었고 청년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옆에 앉은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청년이 돌아간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좋아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딸이 저희 같은 부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아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너를 어떻게 대해?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걸 존중해줘요. 그리고 엄마, 진우는 저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딸은 어머니를 통해 부부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배웠고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991년 봄, 벚꽃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로 가득 찼죠. 저는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손이 제 팔에 걸쳐져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할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게.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의 감정을 소중히 여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한다고도 존중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죠. 옆을 보니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당신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했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이 됐습니다. 저는 55, 아내는 53이었어요. 아들도 결혼을 했고 우리는 둘만 남았죠. 큰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어요. 몸이 자꾸 안 좋았고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영수가, 나 병원에 다녀왔어. 전립선이.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심각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할 수도 있대. 그날 밤 아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서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걱정되시죠?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성호 씨, 저도 늙었어요. 이제 53이에요. 당신도 55이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었지만 함께 사랑하지 못했어요. 영수가,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말했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너무 오래 망가져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이야기,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일들, 그리고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이요. 아내는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는 당신이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슬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슬프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낭비한 게 슬퍼요. 저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어. 부부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냥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도 사람인데 당신 감정이 있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아내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병문안을 오는 게 아니라 간병을 하러 온 거였죠. 밤에도 보호자 침대에서 잤고 제 식사를 챙겨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은 어두웠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은 게요. 성호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늦지 않았을까? 제가 물었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근데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부부로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같은 방 쓸까?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옆에 있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밤 30년 만에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각자 이불을 덮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2000년이 됐고 저는 60, 아내는 58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을 썼지만 서먹했습니다. 대화는 늘었지만 스킨십은 전혀 없었어요. 어느 주말 TV에서 부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존중입니다. 특히 신체적 관계는 반드시 양쪽의 합의와 욕구가 맞아야 해요.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는 폭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봤고 아내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제가 불렀고 아내가 저를 봤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 그게 폭력인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은 걸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설거지하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트리기도 했고 빨래를 망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혼자 다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워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하기 힘들었잖아. 나도 이 집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지.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005년이 됐습니다. 저는 65, 아내는 63이었어요. 손자 손녀가 생겼고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명절이면 아이들이 다 모였고 우리 부부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사이 좋아지셨네요? 딸이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부부가 되려고 하는 중이야. 딸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런 게 돼요? 아내가 말했죠.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영수가 나 당신 손 잡아도 돼?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 이제 당신이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당신이 좋아. 아니, 사랑해. 이제야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2010년 저는 70, 아내는 68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였죠.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녔고 함께 장을 보러 갔으며 밤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체적인 관계도 달라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관계 가질 수 있을까?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이 나이에 그런 게 돼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잖아. 근데 당신이 싫으면 안 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아내가 제 눈을 봤어요. 억지로가 아니면 괜찮아요. 저도 당신이 좋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이제야 시작인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5년 저는 75, 아내는 73이 됐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죠. 매일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약을 먹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아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청 사랑하지. 손녀가 또 물었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에도 그런 거 해요?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손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신체적인 관계도 괜찮다고요. 근데 꼭 서로 동의해야 한대요. 그 말에 저와 아내는 서로를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딸이 손녀를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사이 좋으시네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신기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늦게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2018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가 말했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지 않아서 회복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아내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깨어났을 때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미안해? 아내가 울먹였죠. 이렇게 늙고 아파서요. 부담만 드려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아내야. 아프면 내가 돌봐줘야지.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고 저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영수가. 할 수 있어. 제가 격려하면 아내는 힘들게 걸음을 옮겼죠.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많이 회복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일상생활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죠.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환자분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남은 시간 서로 더 사랑하며 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껴안고 있었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퍼졌고 세상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집에만 있어야 했고 아이들도 자주 못 만났죠. 하지만 우리 둘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아내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이 나이에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지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아직도 관계 가능할까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능하지.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전한데 뭐.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원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고 사랑스러웠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이렇게 늙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젊었을 때 제대로 못한 게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 2023년 저는 77, 아내는 75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건강했고 사랑했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손을 잡았으며 밤에는 포옹하고 잤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들을 만났어요. 어떤 할머니가 푸념했습니다. 우리 영감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해. 맨날 명령만 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말했죠. 우리 할멈은 날 귀찮아해. 손도 안 잡으려고 해. 저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도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변했고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먼저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의견을 물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남은 시간을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노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을 꼈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아내가 웃었고 저도 웃었죠.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자. 2024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젊은 연인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저 젊은 친구들, 우리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 젊은 부부가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젊은 남자가 놀라서 저를 봤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요. 영감이 한마디만 할게요. 부부는 서로 존중해야 해요. 아내분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짜증내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젊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다시 걸어갔고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잘했어요, 여보. 저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가을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 우리예요. 아내의 정기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내 손이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건강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드물어요. 저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 의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몰라.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간에 행복하게 살 거야. 서로 사랑하며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노년의 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노년에도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동의와 존중이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내도 대답했죠. 저도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이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사랑스러웠어요.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더 깊고 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자고 있었고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여전히 예뻤죠.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왜 그렇게 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뻐서. 여전히 예뻐.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제 가슴을 톡 쳤죠.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밥을 지었고 아내는 국을 끓였어요. 함께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편안했죠.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주자. 우리 실수를 통해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 주말에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전부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우리 부부 이야기야. 아이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4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했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어렸을 때 엄마 우는 거 봤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아빠, 엄마가 사이 안 좋은 거.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지금은 다르단다.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어. 아내도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할 말 있어. 처음에는 아빠를 용서하기 힘들었어. 근데 남은 시간을 미워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정말 행복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아내가 말했죠. 소통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 특히 신체적인 관계는 반드시 서로 동의해야 하고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하게 돼요. 제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우리처럼 30년씩 낭비하지 말고.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이야기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실수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며느리한테 사과했어요. 그동안 배려하지 못한 것들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뿌듯했습니다. 딸도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희도 대화 많이 했어요. 서로한테 바라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하고요. 신랑이 이제는 제 의견도 많이 물어봐요.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니까요. 현재 2024년 가을입니다. 저는 77, 아내는 75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죠. 매일 손을 잡고 산책하고 밤에는 포옹하며 잡니다. 어젯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돼요? 젊었을 때 제대로 못 산 게요.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되지. 많이 후회돼.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아예 못 고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보, 우리 남은 시간 더 사랑하며 살아요. 저는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오늘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에 뭐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이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노인이었는데 혼자 장을 보고 있더군요. 부인은 안 오셨어요? 제가 물었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안 나와요. 맨날 집에서 TV만 봐요. 저는 그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부인, 영감이랑 대화 좀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희도 늦게 바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봤습니다. 당신들은 사이가 좋아 보여요. 부럽네요. 우리는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다행이에요. 바꿀 수 있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게. 저 할머니처럼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도 안아줄 거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매일 안아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따뜻했어요. 신체적 관계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할 수 있을 때 조심스럽게 했죠. 무엇보다 서로 원할 때만, 서로 동의할 때만 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이제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함께 깨어날 거고 또다시 사랑하며 살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간에 우리는 계속 사랑할 거예요. 노년의 성,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서로를 원하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배려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45년을 잘못 살았지만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을 때까지 진짜 부부로 살아갈 겁니다.